그러니까 한마디로 최저시급의 90%만 지급을 해도 된다라고 법이 정해놨어요. 근데 다만 그 조건은 수습 중인 근로자여야 되고 그 기간이 3개월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영규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여운의 대표 변호사로 일하고 있고요. 한국애견연맹 법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서인이고요. 한국애견연맹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있고요. 그리고 우쭈쭈라는 반려동물 샵을 운영 중에 있어요. 오늘은 뭐에 대해서 공부를 하나요? 한 몇 주 전에 그 미용 쪽에 계시는 원장님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세미나 할 때 가장 그 관심을 두고 계신 부분이 그 샵 내에서 고용 관계, 실습생 그리고 프리랜서 계약, 뭐 기타 그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굉장히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랬었죠. 예, 그래서 오늘은 뭐 여러분들께서도 공히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혼자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좀 바쁘게 돌아가는 예약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그러면은 견습생이라고 해서 그 한 분을 더 둬서 좀 더 이렇게 원활하게 일이 진행되게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은 이제 좀 다뤄보면 어떨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네. 그 우리 반려동물 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우리나라 노동법을 어떻게 적용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반려동물 쪽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고용 사례를 좀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좀 살펴보는 게 어떨까 해서 한번 나눠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견습생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실장이라고 해서 프리랜서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밖에 뭐 기타 등등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눠봤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견습생의 경우에 특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최저시급 얼마 줘야 되느냐, 그리고 이 사람을 이제 근로자로 봐야 되느냐, 교육생으로 봐야 되느냐, 뭐 가령 견습생이 있다가 갑자기 퇴사하는 경우에는 이거 뭐 어떻게 조치할 방법 없냐, 뭐 크게 이 정도 세 가지의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먼저 이 견습생이 어떤 지위를 갖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 최저임금법에 보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가지고 수습을 시작한 사람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해도 된다, 이렇게 규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저시급의 90%만 지급을 해도 된다라고 법이 정해놨어요. 근데 다만 그 조건은 수습 중인 근로자여야 되고 그 기간이 3개월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수습하거나 견습하는 사람들도 마땅히 근로자인 건 사실이지만 아무래도 서툴고 완숙한 근로자에 비해서는 성과를 많이 내지 못하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90%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되게 부당하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견습생들이 사실 교육을 받기 위해서 온 거지 이걸 업으로 하는 건 아닌데 라는 이제 의구심을 원장님들 입장에서 가지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 사람이 근로자냐 아니면 교육생이냐, 이거는 근로계약이 체결됐느냐라는 어떤 형식만 보지 않고 실질을 봐야 되는데, 정기적으로 출퇴근하고 이 사람이 우리 샵에서 일하는 목적과 내가 이 사람을 고용해서 쓰는 이유가
임금을 주기 위하고 임금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일단 근로자성은 인정이 된다고 봐야 돼요. 아, 뭔가 그 예. 일을 했으니까. 근데 가령 어디 대학이나 전문학교에서 그냥 오로지 실습만을 위해서 샵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어떤 교수님이나 어떤 강사들의 부탁에 의해서 실습만을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근로자성이 없죠. 왜냐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소정의 임금이라도 내가 이 샵에서 견습하는 기간 동안 이것으로 내가 임금을 받고 생활을 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걸 인지하고 같이 합의했다면 일단 근로자성은 인정된다. 다만 임금을 책정할 때 최저시급의 90% 정도로 책정이 가능하다. 다만 그 기간은 3개월이 지나면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법이 왜 3개월로 제한을 두었냐면 사람들을 3개월 쓰고 내버리고 또 다른 실습생 구해서 3개월 쓰고 내버리고 이러면 사실 그 근로자 입장에서의 고용 안정성이랄까? 아니면 계속 근로를 전제한 이 근로계약의 속성을 이렇게 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3개월로 제한을 두는 거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 조건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할 걸 전제해야 돼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3개월은 수습 기간이라고 해도 그렇죠. 그 1년 이상을 1년은 계약을 한 상태에서 상급은 수습 기간이고.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 가령 요즘 뭐 기사도 많고 뉴스도 많이 나왔는데 주로 실습생들은 되게 다 젊은 분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령 다음 날부터 저는 나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제 퇴사를 통보하고 정말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원장님들께도 말씀 들어보니까. 근데 이 경우에 이제 뭐 할 수 있는 방법 없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민법이나 우리 판례에서는 부당하게 일방의 과실로 누군가한테 손해를 입히면,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뭐 합의하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데 누군가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해 줘라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이런 고용관계에서 우리가 근로계약서상 명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한 달 전에 이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언제 퇴사하겠다 하더라도 사실 위법하지 않아요.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다만 내가 그 근로자가 어느 시점에, 보통은 이제 우리 샵 입장에서는 되게 불리한 시점에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지하고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손해가 정말 이 사람의 퇴사로 인해서 발생했는지를 주장하고 증명하는 게 사실 관건이고, 근데 가령 이렇게 보면 돼요. 나랑 같이 일하던 이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하는 바람에 인수인계를 받을 사람을 구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인수인계를 받지 못하고 또 새로운 사람을 고용해서 이 사람이 다시 업무에 익숙해지는 바람에 매출이 감소했다 라든지, 아니면 이 근로자가 관계를 맺고 있던 고객들이 이 사람이 퇴사함으로 인해서 갑자기 그 거래가 끊어졌다 라든지, 그리고 그 사람을 대체하기 위한 대체 인력을 채용하고 훈련하는데 또 다른 비용이 들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주장도 하고 또 다 증명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까다롭기는 하나 이제 일반론적으로는 이렇게 무단히 퇴사하는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게 알면 돼요. 그냥 뭐든지 증명하고 입증하고 그렇죠. 자료를 모으고 그래야 되네. 그래서 이걸 이제 저는 예방적 법률이라고 생각하는데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고, 그래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 근로계약 체결하실 때에 반드시 뭐 1개월 전에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만약에 무단히 퇴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으로 이 정도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당신한테 청구할 겁니다. 라는 소위 손해배상액의 예정 문구를 하나 넣어 놓으면 뭐 실제로 그걸 청구하자라는 것보다 일단 그런 문구를 서로 이해하고 서명했다면 그 심리적인 강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근로자 입장에서도 그럼 내가 당장 힘들어서 그만두고 뭔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데 그냥 기분 나빠서 그만두겠다라는 마음을 쉽게 먹지는 못하겠죠. 왜냐면 그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들어가 있다면.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하나의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원장님들 입장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견습생이나 수습생들이 있다면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역적용하면 돼요. 한마디로 무단히 1년 넘게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금액을 나랑 이제 계약을 하고 지급을 하신다면 이건 부당한 겁니다. 1년 이상의 계약이 전제되고 3개월 기간 이내에서만 최저시급의 90% 지급하실 수 있고요. 그 이후에는 저한테 전액 다 주셔야 됩니다라는 주장을 오히려 반대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래저래 양측 모두에게 다 유용한 정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그 무단히 퇴사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손해배상액의 예정 같은 걸 근로계약서에 넣으면 좋겠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반대로 내가 갑자기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원장님이 너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단히 또 해고를 네. 당한 거란 말이죠. 그런 입장에 선다면 사실 해고는 어느 정도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근로자가 퇴사하는 거는 뭐 자유의 의사에 따라 뭐 보다 쉽지만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맞아줘야 돼요. 근데 그런 조건과 기준에 맞지 않고 그냥 무단히 퇴사해라 라고 강요하거나 해고 통지를 하는 것은 부당 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일단은 해고 통지를 받고 그걸 가지고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방법이 가장 간이해요.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그 근로감독관들을 통해 진상을 조사하고 만약에 부당 해고가 맞다면 이제 거기에 따른 법적 제재가 바로 가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신고하시는 게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